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동전 하나 놓고 시작하던 오락실 게임들, 복잡한 튜토리얼도 긴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보면 이상한 공통점 하나가 보입니다. 공주가 납치되고 연인이 끌려가고 누군가 사라집니다. 장르도 다르고 회사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른데 왜 그렇게 많은 게임들이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 이야기로 시작했을까요? 파이널 파이트에서는 납치된 연인을 구하러 거리를 박살내고, 스파르탄 X에서는 붙잡힌 여성을 구하기 위해 탑을 올라갑니다. 마리오도 결국 공주를 구하러 떠나는 이야기였죠. 이야기의 배경은 달랐습니다. 어떤 게임은 도시였고, 어떤 게임은 성이었고, 어떤 게임은 마법과 괴물이 나오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거의 같았습니다. 누군가 잡혀간다. 주인공이 분노한다. 플레이어는 앞으로 나아간다. 당시 게임은 긴 설명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락실 게임은 동전 하나로 바로 이해되어야 했고, 플레이어는 시작하자마자 내가 왜 싸우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용량이 작고 그래픽 표현도 제한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 구조는 게임보다 훨씬 오래된 이야기 방식이었습니다. 신화 속 영웅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났고, 동화 속 기사는 공주를 구하기 위해 성으로 향했습니다. 오락실 게임은 그 오래된 공식을 화면 안으로 가져온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는다. 위험에 빠진 누군가를 구한다. 이건 설명이 거의 필요 없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게임은 복잡한 대사 대신 한 장면만 보여주면 됐습니다. 누군가 납치된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바로 이해합니다. 아, 앞으로 가야 하는구나. 싸워야 하는구나. 구해야 하는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게임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선택지가 생기고 세계관은 넓어졌고 이야기는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오래된 공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왕국이 되었고, 연인은 가족이 되었고, 납치된 한 사람은 때로는 도시, 국가, 세계 전체가 되었습니다. 결국 옛날 게임들이 반복했던 건 단순한 납치 설정이 아니라 플레이어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빠른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잃는다. 그리고 되찾으러 간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게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밖 현실에서는 정말 누가 사라지고 있었을까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やめて、お兄ちゃん。ユリ、大丈夫か？心配したんだぞ。ユリ。私はなんともないの。お兄ちゃん、その人、あた